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4단원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볼 건데요. 4단원은 제목이 자극과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우리 몸에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감각을 느끼는 다양한 감각기관, 그 다음에 이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이제 눈이라던가, 그 다음에 코, 피부, 그다음에 이제 미각을 느끼는 혀까지 이제 다양한 피부 감각이나 이제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구성되는 이런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각각의 감각기관의 구조와 특징, 그다음에 이러한 감각이 성립되는 과정 등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도 이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감각기관 중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 어딜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영상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있을 텐데, 이 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눈은 이제 시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 시각 세포에서 감지한 이 빛이라고 하는 자극이 뇌에 가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러한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의 구조 일단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물체를 보기 위한 다양한 과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절 작용 등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좀 많아서요. 2시간에 걸쳐서 쌤이 제가 오늘 이번 시간은 설명 위주로 이제 눈의 다양한 조절 작용이나 기능, 그다음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번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시청할 영상에서는 이 관련된 학습지 1페이지 여러분들 EBS 공지사항에다가 EBS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다 쌤이 이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여기 학습지를 또 올려놓을 거예요. 만나서 줬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친구들 이제 출력해서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출력해서 사용해서 이제 필기 잘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필기가 이제 어렵거나 이제 이렇게 인쇄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PDF 파일 같은 거 화면에 띄워놓고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답이라도 적어보면서 선생님의 그 설명 적어서 나중에 옮겨 적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쌤이 여기 4단원 학습지는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기본적인 개념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짠! 이곳은 바로 카페였어요. 여러분은 어느 곳인지 맞췄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이곳이 어디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매우 불편하죠? 이렇듯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 사물과의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을 시각이라고 하죠. 그럼 시각을 통해 어떤 과정으로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바라보면 물체에서 나온 빛이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불절된 다음 유리체를 지나 망막에 상을 맺습니다. 그리고 망막의 시각세포가 빛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 자극이 시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물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눈의 구조는 어떤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구조들에서 이제 어떻게 물체를 볼 수 있는 과정들이 성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130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자, 130페이지 이제 눈을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속눈썹 나와 있고 이제 흰자라고 하는 공막이라고 하는 눈의 구조 중에 요 하얀색 막으로 되어 있는 눈의 겉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런 막이 보이죠? 자, 이거 흰자위라고 하는 거 안쪽에 여러분들 이제 검은 자위 흰 자위, 검은 자위 나눴을 때 눈동자라고 하는 요 검은 자위 부분에 보면
거울을 놓고 여러분들 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눈동자를 보면요. 안쪽에 좀 더 어둡게 보이는 작은 원 같은 게 보이고요. 그 주변에 이제 사람마다 약간씩 색깔이 다른데, 이제 눈동자라고 하는 그 아주 안쪽에 작은 어두운 동그라미 말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약간 어둡게 보이지만 사실 이거 근육이에요, 근육. 얇게 이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이제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그 안쪽에 눈동자 안쪽에 아주 그 동공이라고 하는 그 검은 안쪽에 그 동그라미를 크기를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드는 거 여러분들 거울을 어두운 데서 한번 여러분들 눈동자를 자세히 관찰해 보고요. 또 밝은 데 나와서 한번 여러분 눈동자를 거울 대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이 동공이라고 하는 안쪽에 좀 더 어둡게 보이는 이 동그라미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 동공이라고 하는 것의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크기를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얇은 동그란 형태의 근육을 우리가 홍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홍채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의 양이 많거나 혹은 아주 어두워서 적거나 할 때 이 스스로 이제 요 빛의 양을 감지해 가지고 이제 홍채가 조절이 돼요. 홍채가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이제 수축해서 작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기 앞쪽에 이제 눈을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살펴보면요. 자, 가장 앞쪽에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잠시만 같이 그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 그 가장 앞쪽에 각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투명한 약간 막같이 생겨가지고요.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 각막이라고 하는 투명한 앞에 있는 막이 이 홍채 앞부분을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자, 이 각막이라고 하는 것은 흰자위라고 부르는 공막이라고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요. 거기하고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 각막은 이렇게 투명한 얇은 이제 막처럼 되어 있는 투명한 이런 물질로 되어 있고요. 이 각막을 우리가 이제 레이저로 깎거나 해가지고 이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라식, 라섹 이런 거 들어봤죠? 이 각막을 깎아서 이제 제대로 상을 맺지 못하는 뭐 여러분 근시나 이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각막을 깎아가지고 이 굴절률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이제 안경 없이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각막을 깎아서 이제 굴절률을 조절하는 시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각막 안쪽으로 아까 동공을 만드는 이러한 이런 식으로 이제 눈동자를 쌤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검은 자위가 있잖아요. 자, 이 안쪽에 여기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여기가 동공이었잖아요. 그 앞쪽에 이제 여기 요렇게 수축과 팽창을 할 수 있는 요 동그란 형태의 약간 도넛 모양으로 생겨 있는 각막 안쪽에 이 근육막을 우리가 홍채라고 하는 거예요. 홍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건 단면을 잘라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홍채예요. 홍채는 수축할 수도 있고 이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홍채가 수축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근육 자체가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바깥 테두리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수축을 해버리면 짧아지겠죠. 자, 홍채가 수축을 해가지고 여기가 짧아지게, 근육 전체가 짧아지게 되면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두운 곳에서 빛이 별로 없어서 좀 더 많은 양의 빛을 동공 안으로 흡수하고자 할 때, 들어오게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홍채가 수축하면서 동공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밝은 데서는 빛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빛이 조금만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던 홍채가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요. 이완. 확장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바깥쪽은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홍채 근육, 동그란 형태 홍채 근육 자체가 이제 이완 또는 이제 확장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확장을 해가지고 이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것은 밝은데 여러분들 갑자기 나갔을 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홍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둥그런 형태, 도넛 형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막 바깥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동그란 형태의 근육이다. 그래서 이 근육은 이제 어둡거나 밝을 때 이 근육 조직이 수축하거나 이완해서 요 빛이 통과할 수 있는 동공이라고 하는 이 구멍의 크기를 조절한다. 알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와요. 각막이 투명한 막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물체를 볼 때 빛이 이렇게 각막 안쪽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와요.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홍채라고 하는 것은 빛이 닿는 부분이 아니고 이 동공이라고 하는 빈 구멍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홍채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 관문인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근육 조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각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자, 이렇게 볼록 렌즈처럼 생겨 있는 얇은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 렌즈 같이 생긴 이러한 재질의 이렇게 말랑말랑한 렌즈 같이 생긴 이런 재질의 이게 수정체라고 하는 이 조직을 통과하게 돼요. 약간 볼록 렌즈의 역할은 우리가 여러분들 2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빛을 한 점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죠. 빛을 모으는 이런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해서 여러 방면에서 들어온 빛이 이제 한 점에서 이렇게 모이도록 이렇게 빛을 굴절시키는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이 수정체라는 게 각막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수정체 앞쪽에 홍채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서 이 근육이 이완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해서 이 빛이 들어오는 동공이라고 하는 구멍의 사이즈를 다르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정체는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해서 이 눈 동공 안쪽으로 들어온 빛을 한 점으로 모은다. 자, 그런데 이 한 점으로 모은 빛이 어디에 원래는 만나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눈 조직은, 이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은 이 막이 총 3개가 있어요. 예전에 이 3가지 막의 이름도 다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막의 이름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안쪽에 있는, 가장 안쪽에 이제 빛이 한 점에서 모아져서 만나야 되는 요 막의 이름이 망막이라고 하는 막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 망막에 이 시각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각세포는 이 빛이라고 하는 자극에 의해서 이제 흥분을 해서 이 흥분을 시각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뇌로 이 자극을 전달을 해요. 그러면 대뇌에서 이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제 물체를 볼 수 있게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각 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 신경 세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망막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요 셋 중에 하나라도 이제 잘못이 되면 혹은 대뇌의 시각을 이제 관장하는 그 부분 자체가 잘못되면 우리가 아무리 눈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더라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점으로 만나서 이 망막에 이 들어온 빛이 한 점으로 만나게 돼서 여러 개의 이제 여기 시각세포가 막 망막 안쪽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빛이 여기 이제 만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자극이 시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게 된다. 그래서 대뇌에서 결과적으로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의 구조가 정확하게 기능을 다 하고 있더라도 이 시각신경이나 대뇌의 이 감각령이라고 하는 시각을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잘못돼 버리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눈의 구조 우리 다 반드시 중요 기관이나 기관들이 하는 일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자, 가장 먼저 빛이 통과하는 이 흰자위와 붙어있는 빛이 제일 먼저 통과하는 투명하고 질긴 막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라식이나 라섹할 때 깎아내는 수 있는 그런 시각 교정 수술할 때 쓰이는 요 막, 빛이 처음 통과하는 막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각막입니다. 각막. 외워두세요. 각막. 빛이 처음으로 통과하는 부분이구나. 자, 그 다음 이제 각막 뒤쪽으로 이제 수정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빛이 통과되게 되는데 이 수정체 앞쪽에 얇은 근육 조직이 있어서 동그란 도넛 형태의 이런 근육 형태가 있어가지고 얘가 빛이 통과하는 동공이라고 하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데 요것의 이름이 바로 홍채. 여기는 이제 구멍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이지 빛이 직접 통과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거기서 막히는 거죠, 홍채에서는. 그죠? 자, 그래서 홍채가 수축하기도 하고 이완하기도 하면서 이 동공, 빛이 통과하는 동공이라고 하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해 주고, 자, 이렇게 동공을 지나서 들어간 빛은 우리 눈에서 빛을 한 점으로 모을 수 있는, 그래서 망막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맺히게 할 수 있는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이런 구조가 하나, 투명한 구조가 하나 있는데, 요것이 바로 수정체다, 수정체. 자, 각막, 홍채, 수정체. 그리고 가장 안쪽에 시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막의 이름은 망막이다. 망막이고 이 황반과 맹점은 뭐냐면요. 이 시각세포가 다 분포되어 있지만 유난히 많이 밀집돼서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 황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한 점으로 빛이 딱 모여서 상이 생겨야 요 황반에 모여 있는 시각세포들이 빛에 의해서 흥분되어서 시각신경으로 이 자극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경다발, 시각신경 다발이 붙어있는 요 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는 시각세포가 없어서 여기에 상이 맺게 되면 우리가 안 보이게 되거든요. 자, 이 점을 맹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점.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신경 안쪽의 망막의 한 점을 말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요 안쪽은 우리가 안구의 형태가 동그란 형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가 물질이 이 막 안쪽에 채워져 있어야지 형태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 안구, 눈 안쪽을 채우고 있는 말랑말랑한 투명한 약간 젤리 같은 물질이 있어요. 약간 흐르는 젤 같은 약간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자, 물질들이 이 눈 안쪽을 채우고 있어서 동그란 형태의 안구 형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게 하는데 이 물질의 이름은 유리체입니다. 유리체. 자, 그래서 이 유리체는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눈에 충격을 받았거나 하면은 이런 이물질 같은 게 약간 떠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밝은 데 보면 여러분들 눈앞에 뭔가 이렇게 막 실 같은 거 보이거나 점 같은 거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유리체가 약간 불순물 같은 게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눈의 구조, 그 다음에 각각이 어떠한 기능들을 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어서 자, 오른쪽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물체를 보는 과정, 이것을 실험을 해보는 건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 장 뒤로 넘겨서 자, 132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물체를 보는 과정은 어떻게 자, 성립이 되는 것인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면 물체에 반사된 빛이 우리 눈을 통과하면서 굴절된 다음 망막에 상을 맺습니다. 이후 망막의 시각세포가 시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물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일단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거기 각막이라고 하는 가장 빛이 먼저 통과되는 투명하고 질긴 약간 막처럼 생겨 있는 요 각막을 통과해서 그다음 이제 동공 안쪽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를 지나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이 한 점으로 모여서 이제 안쪽에 채워진 물질인 유리체를 지나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있는 그 눈의 안쪽에 있는 망막이라고 하는 곳에 상이 맺히게 되면 자, 이 시각세포가 이 빛을 자극으로 인지를 해서 이 자극을 시각신경으로 전달해주고 이 시각신경이 전달한 자극이 대뇌로 가서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성립되게 됩니다. 우리가 물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이제 13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133페이지도 아까 설명을 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공이 이제 작아지는 경우 있잖아요. 동공이 작아지는 경우 잠시만요. 자, 동공이 자, 주변이 밝을 때는 요 안쪽에 보이는 여러분들 보여지는 이 작은 동공이라고 하는 더 진한 구멍 있죠. 빛이 통과하는 그 안쪽에 이제 수정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요 앞쪽에 각막 안쪽에 이제 수정체 앞쪽에 붙어 있는 근육인 홍채가 이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 그림으로 다시 한번 쌤이 아까 설명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주변이 밝을 때 요 동공은 이제 요렇게 아까 홍채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동공이잖아요, 여기가. 자, 주변이 밝을 때는 이 홍채라고 하는 이 도넛 형태의 동그란 형태의 근육이 이렇게 확장을 해요, 확장. 이완한다고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육 자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구멍 자체가 작아지겠죠. 작아짐. 자,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너무 밝을 때는. 자, 그 다음 반대로 이제 주변이 어두울 때는 자, 이런 동그란 형태가 이번에는 주변이 어두우니까 좀 더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공이 이제 커져요. 자, 커지려면 이것이 아까보다 훨씬 얇아져야 되겠죠. 이 홍채라고 하는 것이 수축해가지고 자, 이렇게 당겨져서 이 테두리가 작아지게 되면 안쪽에 있는 구멍은 커지겠죠. 그죠? 동공이 커지게 돼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두운 곳에서도 더 이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게 되니까 자, 더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여서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게 되겠죠. 빛이 조금이라도 존재를 한다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밝을 때는 홍채가 어떻게 한다? 홍채가 이완 또는 확장된다. 홍채가 확장되어서 자, 동공은 작아지고 홍채는 확장되는 겁니다. 홍채가 확장되면서 동공이 작아진다. 자, 그 다음 주변이 어두울 때는 조금이라도 동공을 더 많이 열어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근육, 동그란 형태의 근육인 홍채가 이렇게 짧게 수축을 해서 안쪽에 있는 구멍을 크게 만들어요. 동공을 크게 만들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두울 때는 반대로 홍채가 수축해서 안쪽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 동공이 커진다. 자, 요거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주변의 밝기에 따른 이 홍채의 변화. 자,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홍채 확장하면 동공 작아지고 홍채 수축하면 동공 커진다. 밝을 때는 동공이 작아져야지 더 많은 갑자기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온다고 다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빛의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 줄이기 위해서 동공을 작게 만들고 주변이 어두울 때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빛이 눈에 들어오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공을 이렇게 크게 홍채가 수축하면서 만든다.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오늘 내용이 쉽지 않아요. 잘 이해해 두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눈의 변화도 있어요. 우리가 물체가 이제 가까워질 때는 가까운 곳에 물체가 있을 때는요. 제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져요.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자, 반대로 이제 물체가 멀리 있을 때는 이제 수정체가 이렇게 얇아져요. 얇아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수정체가 두꺼운 상태로 계속 유지돼가지고 이제 멀리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도 두꺼운 상태로 수정체가 유지되다 보니까 상이 너무 앞쪽에 짧게 맺혀가지고 자,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런 시력 이상이 많이 생기는데 요것을 우리가 근시라 그래요. 근시. 가까운 것만 가까울 근이거든요. 가까운 근 보일시. 가까운 것만 잘 보인다. 근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수정체가 두꺼워진 상태로 멀리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얇아져야 되는데 얇아지질 못해서 빛이 너무 앞에 맺혀서 자, 망막 이쪽에 있는데 빛이 너무 앞쪽에 맺혀가지고 생기는 시력 이상 증세를 말해요. 그래서 이 근시인 친구들은 빛을 조금 멀리 퍼뜨려 줄 수 있는 어떤 렌즈를 써야 되느냐? 이 오목 렌즈로 된 안경을 써서 시력을 교정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걸 볼 때는 우리가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멀리 있는 것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얇아진 상태로 또 이렇게 이 수정체에 뭔가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가까운 거 볼 땐 또 두꺼워져야 되는데 이제 얇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눈의 노화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노안온다고 하죠. 나이가 먹게 되면 이 수정체 탄력도 떨어져가지고 이제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수정체가 탄력 없이 딱 늘어난 상태로 존재해가지고 딱 두꺼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빛이 너무 멀리서 상이 맺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당겨줄 수 있는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시력 이상의 경우에는 멀리 있는 것만 잘 보인다 해서 원시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거든요. 자,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일단은 물체의 거리와 가까울 때, 물체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 눈 안쪽에서는 수정체를 두껍게 만든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을 볼 때는 수정체를 얇게 만들어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한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제 물체를 볼 수 있는 이 감각기관인 눈, 그 다음에 눈의 구조, 각각의 구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체를 보기 위해서, 자, 물체에서 나온 빛이 우리가 어디를 통과해서 시각이 성립되는지 그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밝을 때 또는 어두울 때 어떠한 식으로 홍채가 변화되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지, 그 다음 물체의 거리가 가까울 때, 멀 때는 수정체가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배워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얘기인데요. 아까 근시하고 원시 각각 설명했었죠. 그죠? 근시는 가까운 것만 보여.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원시는 먼 것만 잘 보여. 원시가 멀원 보일 시자예요. 그래서 먼 것만 잘 보여.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그 원리들도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영상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EBS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는 학습지 반드시 다운받아서 그 학습지 같이 이제 펼쳐놓고
인쇄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펴놓고 아닌 친구들은 이제 뭐 화면에 띄워놓는다거나 해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 학습지 1페이지 필기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내용들 매우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 두길 바래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